타이밍이 과거 대세 상승력 사이클과 완전히 맞출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 부동산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4차 반감기 후 찾아올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상승장에 올라탔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상승장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다 요 얘기가 좀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는 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늘 다르다고 하는데도 같은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 대세 상승장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나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했습니다. 왜 어떤 것들이 다르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3월 달에 일찌감치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들이 강화됐는데, 그러고 나서 귀신같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사이클에 맞게 시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이 과거 대세 상승력 사이클과 완전히 맞출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이클을 겨냥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주체들이,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그 짧은 기간에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B2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사 모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VC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저마다의 주체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아주 활발하게 본인들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겨냥하고 있는데, 특정 하나의 주체가 나는 대세 상승장 사이클이 싫어, 이렇게 한다라고 그 흐름들이 꺾이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완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고, 향후에 더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뜨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합리적인 전망들을 해봅니다.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에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금, 즉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 트럼프가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재무부가 100만 개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관점들이 적용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관점은 엄청나게 더 가치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수익률도 가치 저장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기관들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채권과 어떤 주식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조금만 포트폴리오에 할당하더라도 굉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에 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서 채택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내 자산을 갖다가 아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도 계엄령이라고 하는 아주 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업비트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큰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패닉 셀링이 일어났고, 그리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자산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중앙화된 서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비트코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ot your key, not your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개인 지갑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갖다가 커터리 할 수 없으면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느낀 것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물량들을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해외 거래소 같은 곳에도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지정학적인 자산으로서 더 잘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데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서 월등한 자산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처음 만들어진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진 후로부터는 1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한 번도 해킹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채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계엄령이 발발했을 때도 순식간에 하락한 가격들 다시 되돌리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는 과거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해서 기관들과 국가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라는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자산들이 굉장히 어떤 부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뭔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산 중에서는 주식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주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지만 사실 국내 부동산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그럼 주식 대비로 했을 때는 어떤 가치들을 지닐 수 있는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지만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금과 같은 이런 자산들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기관들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채택을 통해서 물량을 모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비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암호화폐 투자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일과 시간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일과 시간 이후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사이에 모든 거래들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냥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만 유의미하게 물량을 담아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전략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두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DCA 전략을 가져가셔도 단기 투자를 한 것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적정 가격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대비로 월등하게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퇴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작가님의 저서 슈퍼코인 투자지도에서 장기 보유자의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암호화폐 투자를 계속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에 추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본능과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해가지고 가격이 펌핑됐을 때 업비트 거래소에서 압도적으로 거래량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가격이 정체되니까 순식간에 거래량이 탑5 밖에서 탑10 밖으로도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가격에 추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방법은 그 관점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즉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전략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느냐 하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 접어들면 그때 아주 유의미하게 물량을 모아나갑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 모아나가고 이후에 이걸 갖다가 3년에서 4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이 올 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2년이죠. 4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2년 정도를 기다리고 나서 꾸준히 모아나가다가 이것들을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 약간씩 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대세 상승장 정점이 오면은 그때 최대한 많이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전략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모든 승부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최대한 시드를 많이 불리시고 이것들을 잘 엑시트를 하신 이후에 이 엑시트된 자본을 갖다가 다시 크립토 윈터 구간에 비트코인에 매집을 하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은 그 다음 대세 상승장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략들을 정확하게 어떤 책에 따라서 가져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계속해서 DCA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긴 호흡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보다 비트코인을 DCA 하신 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미숙하게 단기 투자를 하는 것들은 DCA보다 궁극적으로 결과가 훨씬 더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혹은 그 외 우량한 자산들을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다가 대세 상승장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탈출하는 것들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채널 또 찾아와 주시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표를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데일리 시황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거의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헤드라인 뉴스부터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상황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과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얘기하고도 약간 굉장히 좀 알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런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하루 동안에 일어난 변화들 를 계속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가격이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이 급등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코인이 이제는 과열 구간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뭐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까지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 갓 진입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지표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갓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시장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전략들을 세워나가시고 마인드를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은 암호화폐 불장,
그리고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 알트코인 불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 사이에 알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고 40%, 50%그 이상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뭔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서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에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더 좋은 투자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모에 시달리면서 어떤 오르는 코인들을 내가 왜 미리 들어가지 못했지에 대한 후회들을 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그런 후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너무 많이 있고 이렇게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앞으로 밑에는 아직까지 수백 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 코인들을 가지고서 후회를 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더 면밀하게 찾으시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들 하시면서 이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굉장히 많은 부의 확장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신사임당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